일단 저는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나이는 35살, 한국 나이로 35살이고요. 음,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랑 저는 거의 이제 함께 공동 목표가 이제 팻파이어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이 목표를 삼은 지는 대략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 전에 둘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함께 얘기하면서 팻파이어를 한번 도전해보자. 물론 그때는 이제 팻파이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팻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것은 이거는 뭐 굳이 팻파이어가 아니라 프루갈 파이어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그 지출을 아주 잘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출을 아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삶을 최대한 좀 심플하고 좀 정돈되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포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결혼입니다. 결혼이 뭐 그렇게 뭐 포기냐, 결혼이 뭐 돈 드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뭐 결혼 자체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드는 것도 그것도 비용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가 부모님들도 챙겨야 되고 양가 부모님도 행사도 많죠. 그리고 뭐 조카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는 그렇게 약간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최대한 미루는 쪽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이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아이를 좀 지금은 가지지 않고 있고요. 빨리 좀 저희가 사실 운이 좋아서 빨리 팻파이어를 성공할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는 사실 아이를 가지는 거는 저희는 일단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운이 따라주느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아이를 좀 포기했고 당연히 반려동물도 키우지 않고 있고 그리고 효도도 사실은 좀 최대한 미루고 있어요. 효도를 사실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 둘이 여자친구랑 제가 둘이 합쳐서 소득을 그래도 꽤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온전히 저희가 투자하는 데만 쓰고 있고 뭐 부모님들이나 다른 뭐 형제들한테는 거의 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회사가 있는 곳이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곳이 있고 지방광역시에서 여자친구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가 회사를 다니는 곳은 이제 경기도 쪽에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회사 근처에서 작은 방을 얻어서 월세를 살면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에 대전에 와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이런 좀 약간 불안정한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제 저희는 가장 가능한 많은 수준의 돈을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을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30대 팻파이어를 위해서는 좀 포기를 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둘이 합쳐서 지금 순자산이 한 12억 정도 35살이고 12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억 정도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에 한 4억 정도가 있고 금융자산에 지금 한 8억 정도가 있어요. 금융자산이 15억 이상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팻파이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최소 요건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8억의 금융자산이 한 4년에서 5년 내에 2배 정도가 되어야 저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뭐 아주 큰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 35살에 어떻게 순자산 12억을 만들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 4, 5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저희의 8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15억, 16억 혹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좀 계속 소통을 해보고 싶고요. 12억 순자산이면은
사실은 좀 더 좋은 곳에 집을 살 수도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대출까지 해서 하면 좀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파이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집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투자 자산에 엄청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부동산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집값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사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집이라는 게 그 가격에는 사치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미국에서 파이어 영상을 이렇게 파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식의 말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의 뭐 60% 70% 이상을 투자해라. 그리고 차는 좋은 차 타지 말고 중고차 타고 집도 월세를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면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돈을 잘 복사할 수 있는 게 그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집에는 사실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소비재의 사치재적인 요소가 있고, 주라는 것도 그렇게 사치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저희는 좀 집값에 저희 돈을 최대한 좀 일단은 줄여서 그냥 지방광역시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한 4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 정도 자산을 모을 때 사실 뭐 돈을 엄청 벌어서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서 모았다라기보다는 노동소득으로 이 12억 순자산을 만든 게 사실 가장 커요. 거의 대다수의 부분이 한 정확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7억 정도? 7, 8억 정도는 노동으로 모은 것 같아요. 8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7억 정도를 노동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6년 정도 계획을 해서 6년 정도 전부터 팻파이어를 목표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둘의 소득이 사실은 세후 소득을 합치면 1억을 훌쩍 넘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매년 1억 이상씩을 사실 모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35살에 순자산 12억을 만들었는데, 그 12억에 한 7억 정도가 노동소득으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몇 분들은 좀 괴리감이 있는 얘기처럼 느껴질지도 혹시나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손길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